수십 대의 함재기를 운용하는 항모는 그 존재만으로 국가급 전력이며 항모를 보유했는가의 여부에 따라 그 나라가 강대국인지 판단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항모를 제대로 운용하기 위해선 함에 탑재할 고성능의 최신 전투기와 이를 호위할 수많은 구축함 때문에 웬만한 지역 강국조차 항모는 꿈도 못 꾸는데요. 현대 전장에서 해상전의 교과서인 포클랜드 전쟁은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전쟁의 승패를 결정한다는 것을 증명했으며 북한을 제외한 주변국들은 최소 2척 이상의 항모를 보유했습니다. 당장 90년대까지만 해도 항모는커녕 연안해군에 불과했던 중국 해군은 랴오닝급을 시작으로 7만 톤대의 중형 항모를 3척이나 보유한 것도 모자라 4척을 추가 건조 중이며 그 넓은 영토와 막대한 자원을 가졌음에도 국가 GDP에서 한국과 비슷한 러시아조차 쿠즈네 초포급의 후속함 3척을 건조하며 항모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거슬리는 것은 평화헌법까지 교활하게 빠져나가 항모를 보유한 일본이며 해제되는 강습 상륙함인 이즈모급 2척을 항모로 개량했는데 이후 우연이라기엔 너무도 절묘한 타이밍에 일본판 해병대인 수륙 기동단까지 만들고 독도 인근 영해를 무단 침범하며 한국의 심기를 건들고 있습니다. 분명 한국 해군은 어떤 나라도 무시 못할 세계 8위의 막강한 전력을 보유했지만 전통의 해군 강국인 일본에 비하면 크게 열세인 것은 부정할 수 없는데요. 시간이 흐를수록 극우 세력이 미쳐 날뛰는 일본 정치판이 독도 침공을 결정한다면 한국은 독도를 무력하게 빼앗길 수밖에 없다는 평가까지 나왔습니다. 동남아의 지역 강국인 태국도 항모인 차크리 나루에벳을 보유했지만 정작 차크리 나루에벳은 항모로 인정도 못 받고 나룻배 취급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 해군은 2033년까지 4만 톤대의 국산 경항모인 CVX를 건조하려고 했지만 결국 2025년 2월 예산 낭비라 판단되어 계획이 폐지되었습니다. 한국의 저출산과 한정된 국방비를 생각하면 CVX는 해군의 미래를 포기하는 선택이며 지금 한국군에 필요한 전력은 승자가 없는 전쟁을 만드는 독침 전략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절망적인 판세를 뒤집을 게임 체인저가 존재하는데 이미 한국은 독도 근처에 섬으로 위장한 불침항모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항이 임박한 울릉공항이 일본에서 난리난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울릉도에서 불과 87km 떨어진 울릉도는 동해의 심장이나 다름없는 군사적 요충지이며 한국은 공군비행장으로 전환이 가능한 울릉공항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의외로 일본은 울릉공항을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수단쯤으로 생각했지만 울릉공항의 진가는 울릉도라는 섬 전체를 절대 침몰하지 않는 불침항모로 만든 것에 있습니다. 울릉도는 한일 양국 가릴 것 없이 독도에서 가장 가까운 영토이기 때문에 독도 인근에서 충돌이 발생해도 일본 본토보다 훨씬 신속한 대처가 가능합니다. 울릉공항의 활주로 자체가 군사적 용도로는 그다지 넓다고 할 순 없지만 한국 공군의 주력 전투기인 KF-16과 F-15K 그리고 F-35가 이륙하기엔 충분합니다. 거기다 한국이 작정하고 경납고까지 지으면 최대 40대의 전투기가 주둔할 수 있는데 이는 이즈모급 2척에 탑재한 함재기의 2배에 달하는 전력입니다. 울릉공항을 건설함으로써 한국은 동해에서만큼은 2척 이상의 항모를 보유한 것과 다름없으며 항모를 내세웠던 일본의 해상 전력 우위는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물론 일본의 항모 전단이 함재기를 투입해 독도보다 앞서 울릉공항을 타격할 수도 있지만 울릉공항을 지킬 방공 전력만 살펴봐도 이는 자살행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당장 한국 육군은 직접적인 병력 투입은 없는 대신 천궁2를 배치할 예정인데 천궁2는 사우디와 이라크, 아랍에미리트에도 수출된 세계 최고의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이며 마하 4.5의 속도로 항공기 요격에 특화된 확산탄을 흩날리는 전투기 킬러이기 때문에 일본 함재기들은 울릉도 영공에 진입하는 순간 모조리 쓸려나갈 것입니다. 더 이상 한국 해군의 연안함대도 울산급이나 포항급 초계함이 전부였던 90년대의 약체가 아니며 준 이지스함인 충남급을 필두로 인천급과 대구급 호위함이 동해를 지키는 제1함대는 울릉공항을 목숨 걸고 사수하며 일본 항모 전단을 상대로 시간을 끄는 역할 정도는 충분히 수행할 수 있으며 얼마 지나지 않아 한국 해군 최강의 창인 기동함대가 달려올 것입니다. 무엇보다 항모와 비교했을 때 울릉공항만이 가진 아이덴티이자 불침항모라 불리는 이유가 있는데 함대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보호할 항모는 어지간해선 무적이나 다름없지만 단 한 발이라도 미사일에 피격되는 순간 피해를 감당하지 못하고 침몰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이는 단순히 손해를 넘어 제해권을 잃고 전쟁의 패배로 직결되는 매우 중대한 문제입니다. 반면 울릉공항은 설령 미사일에 활주로가 손상되더라도 일시적으로 운영이 불가능할 뿐 공항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이를
이를 복구하는 작업도 반나절이 채 걸리지 않습니다. 물론 최근엔 일본도 자국산 탄도미사일인 도서방위용 회공탄을 개발했으며 한국과는 달리 원전에서 발생한 핵연료를 재처리할 능력도 있기 때문에 악에 바친 일본이 기어이 방사능 폐기물을 탄도미사일에 탑재해 더티밤으로 쏘아보낸다면 울릉도는 최소 수십 년 동안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죽음의 땅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쯤 되면 독도에서 시작된 한일 간 국지전은 당연히 국가 간의 전면전으로 번질 것이며 수백 발의 미사일 동시 투사가 가능한 세계에서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인 한국은 기존에도 일본보다 월등하다 못해 압도적인 미사일 전력으로 최소한 서일본은 잿더미로 만들 수 있었는데 이제는 재래식 무기의 정점인 현무5로 일본에 재앙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결국 일본이 제정신이 아닌 이상 독도를 무력으로 강탈한다는 선택지는 꿈도 꿀 수 없으며 울릉공항은 길고 길었던 한일 양국의 군사적 경쟁에 마침표를 찍을 것입니다. 비록 해군의 전력 열세는 크지만 그럼에도 한국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어서 울릉공항이 완공되어 독도와 동해를 수호하는 불치망모가 되어주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저녁 보내세요.